안녕하세요. 퍼날럿 진행을 맡은 바이올렛입니다. 오늘은 해외운영팀 매니저를 모셨는데요. 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운영팀 준입니다. 오늘은 해외운영팀 매니저와 함께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언제 갔었는지 기억이 희미한데요. 그래도 저희 기억 속에서 과거에 해외여행을 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국가를 갈지 정하고 비행기 티켓도 끊고 또 무엇을 먹을지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무엇보다도 여행 가는 국가에 돈을 가져가는 것, 환전도 필수겠죠? 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간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환전을 언제 했는지조차도 아마 기억이 희미할 텐데요. 환전은 여행 갈 때, 특히 해외여행 갈 때 환전은 필수인데요. 환전할 때를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율이 항상 똑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 어떤 분들은 환율이 싸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좀 싸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이유죠. 환율이 나중에 비싸졌을 때 환전하게 되면 본인이 손실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손실을 보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실 최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풍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사실 해외 주식 투자도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 투자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작년에 보면 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주식을 살 때도 환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해외 펀드를 저희가 살 때도 펀드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환해지입니다. 그런데 환해지에서 환은 환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해지라는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사전에 해지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뜨는 뜻이 울타리라는 뜻인데, 물론 이제 그 다음 뜻으로 찾아보면 요즘에는 금융적인 단어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울타리라고 했을 때 혹시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약간 울타리, 뭔가 가축이나 그런 걸 가두는 데 아닌가요? 가축. 네, 소나 양. 그쵸. 가축을 가둘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기 쉬운데요. 비슷하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듯이 내 돈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고객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 해지 펀드랑 환해지 펀드가 다른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해지 펀드라고 하면 대규모 투자금을 이용해서 고수익이 나는 곳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보통 해지 펀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환해지 펀드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해지의 의미를 그대로 다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환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펀드를 지칭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투자한 주식의 주가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투자한 국가의 환율 변동에 의해서도 수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는 펀드를 환해지 펀드라고 하게 됩니다. 해외 펀드에서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펀드가 환해지 펀드라는 것이네요. 반대의 경우 환노출 펀드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역시 해피팀의 에이스.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환해지 펀드와 달리 환노출형 펀드는 환 변동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펀드를 보통 지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환이 오를 때는 그만큼 일부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환이 내릴 때는 일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다만 환이 오르거나 내릴 때 무조건 수익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손실을 얻는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고요. 보통 글로벌 펀드,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에스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를 예를 들어보자면 달러뿐만이 아니라 유로와 홍콩 달러 혹은 위안화 여러 통화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가 올랐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을 얻는다,
뭐 달러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실이 났다. 이렇게 1대1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저희가 유의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해지 펀드와 혼노출 펀드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해지 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만 손익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환이 오를까 내릴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걱정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노력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환노출 펀드는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의 주가 변동뿐만이 아니라 환에 대한 변동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주식과 통화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환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환에 대한 수익까지 함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 펀드보다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하려면 좀 번거로운 점이 아무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만 환해지에 대해서 그런 100% 환에 대한 변동이 다 해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해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환해지를 할 때에는 일부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펀드를 가입하면 환해지를 직접 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환율 변동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비율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에셋플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츠투게더 펀드를 매수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혹은 고객분들께서는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츠투게더를 매수하실 때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 수행을 하게 되는, 즉 환전까지도 자산운용사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잠깐 프로세스를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가 원화를 펀드 계좌에 입금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가 펀드 계좌에서 글로벌 리츠투게더 펀드를 매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미국 통화, 그러니까 달러 혹은 유로화 혹은 위안화와 같은 여러 국가의 통화를 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미국 혹은 중국, 유럽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기업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노출된 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환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환해지에 대한 설명과 환해지 비율도 보실 수 있는데요. 환해지 비율이라고 하면 노출된 외화 자산 대비 통화 상품의 비중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얼마치 매수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 100만 원 정도일까요? 가지고 싶은 돈만큼 저희가 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100만 원어치, 저희 바이올렛이 말한 것처럼 1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은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달러로 환전이 되어서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향후 저희가 환율이 왠지 떨어질 것 같다, 분석을 해봤더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어서 이 100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달러 상품을 매도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환해지 비율은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이 되니까 100%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50만 원어치만 달러 상품을 매도하게 된다면 몇 프로가 될까요? 50%요? 아, 네. 산수를 상당히 잘하시는군요. 50%가 되겠죠.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매 분기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들이 환율 변화에 대해서 항상 주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해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환해지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준을 통해서 들으니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과 관련해서 해외 펀드 선택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또 아무래도 준께서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준의 관점에서 환해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사실 앞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환노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펀드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환율은 사실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느 변수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매일같이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익을 거둔다거나 손실을 피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더욱이나 전업으로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환을 더더욱이나 분석할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신경 쓰기도 싫다. 그냥 나는 위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의 그 성과만 나는 정말 취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해지 펀드가 보다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니저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환해지가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사실 답은 동일합니다. 굳이 환에 대한 노출을 즐기기보다는 혹은 그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업들의 그 성과만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환해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해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저 또한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이라던가 네네. 이런 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이런 저와 같은 투자자들은 환해지 펀드가 보다 좋다는 것이겠네요. 자, 아무래도 속도 편하고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결국 투자 성향에 맞게 환해지냐, 환 노출이냐보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지키면서 투자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다들 없으실 것 같아요. 챔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죠. 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오래 동행하라.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세플러스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정석인데요. 물론 환 노출, 환 해지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펀드가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더 배로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세요. 네. 오늘도 환노출, 환해지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필서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퍼날먼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해외여행 최근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근데 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이럴 수가. 내년에 회사 그만두고 1년 회사 여행 갔다 왔어요. 요즘 녹화하고 있어요.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장난이고.